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아는코치입니다. 전 지금 청장열차 이렇게 타고 있고요. 청장열차 타는 곳 가면서 여기서 이제 니하오마 안녕. 네, 귀엽죠? 여기 티벳 아이 그리고 또 우리 중국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청장열차 타고 가면서 여러분들께 티벳의 역사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가지 좀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네, 아까 1편에 이어서 티벳의 역사 2편에 대해서 좀 더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티벳은요, 아까 제가 명나라 청나라 시대까지 살짝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청나라, 즉 후금이 중국을 장악했던 그런 청나라 시대가 되면서 이 티벳에서는 라마교에도 이제 당시에 불교의 종파가 꽤 여러 종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지금 우리나라 한국 불교에도 조계종이 있고 천태종이 있고 태고종이 있고 한 것처럼, 그 옛날 이제 티벳에도 여러 종파가 있었는데 청나라 초기 때는 라마교의 이제 갤록파, 다른 말로 이제 황모파라고 합니다. 그 갤록파가 이제 지배권을 장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청태조에는요, 청나라 태조가 이제 누르하치였거든요. 누르하치가 집권을 하고 있을 당시인데, 그때에 이제 누르하치가 아까 말씀드렸던 라마교의 갤록파의 지배자, 대빵이 되겠죠. 그분에게, 대빵이라고 하면 안 되죠. 라마교 갤록파의 총 지도자였던 그분에게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달라이 라마라고 하는 칭호를 부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청나라 태조인 누르하치가 티벳의 라마교 갤록파의 지배자에게 달라이 라마라는 칭호를 처음으로 부여했다고 합니다. 네, 그 뒤로 이제 달라이 라마는 어떻게 보면 티벳 불교를 또는 티벳을 전체를 상징하는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초대 달라이 라마가 그때 지명된 이후에 현재까지는 14대 달라이 라마가 지금 계시고요. 14대 달라이 라마는 현재 티벳에 계시진 않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이유로 인해서 티벳과 중국과의 역사적인 관계에 의해서 지금 현재는 인도 다람샬라라고 하는 지역에 14대 달라이 라마가 지금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청나라와 티벳까지 제가 역사를 좀 살펴봤죠. 그 이후에는요, 18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그때 당시에는 영국이 인도까지 이제 또 식민 지배를 하던 때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 밑에서는요, 영국이 치고 올라오는 상황, 그리고 또 이 티벳의 지리학적으로 보면 위쪽에는 러시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는 영국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고, 그 위에서는 러시아가 역시 티벳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 지구본을 놓고 보더라도요, 영국과 러시아의 이러한 그런 거대한 어떤 상호 경쟁 구도, 이거를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이런 경쟁 구도가 있었죠. 바로 이 티벳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18세기 후반에 영국과 러시아가 티벳을 그들의 세력권 안에 두기 위해서 활발한 공작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1903년도에 영국은 허즈번드 대령을 단장으로 해서 사절단을 티벳에 파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제국의 열강들은 티벳의 일부 상류층들과 결탁해서 티벳을 중국으로부터 떼어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여러 차례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실현된 적은 없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중국의 역사에서 중요한 또 혁명이 하나 있었죠. 신해 혁명이 있었는데, 이 신해 혁명 이후에 국민당 정부는 1930년부터 이 티벳 지역에 관리를 파견해서 중국이 이 티벳의 종주권임을 이렇게 만천하에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종주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2차 세계대전 시대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세계제 2차 세계대전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중국도 중국은 이제 이 2차 세계대전 시대 때 티벳은요, 죄송합니다. 티벳은 중립을 지키려고 했었고,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도 독립정부, 상해 임시정부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티벳도 독립정부를 구성하고 독립국가로 이렇게 거듭나고자 노력을 했지만, 네, 1949년에 중국 전역을 장악한 중공군이 1949년에 티벳을 침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달라이라마는 유엔군의 개입과 영국의 지원을 요청을 했던 거죠. 근데 사실은 뜻대로 되지 않았고 모두 실패로 돌아갔고, 1951년 5월 달에 마침내 중국의 지배권 하에, 종주권 하에 티벳의 자치권을, 그러니까 중국이라고 하는 큰, 어떻게 보면 엄브렐라, 우산과 같은 그런 종주권 하에 티벳의 자치권을 인정하는 그런 17개 항에 대한 평화협정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티벳의 수도인 라싸에 중공군의 민간 주재기관과 군사사령부를 설치하면서 이렇게 편입되는 그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제가 이 찡짱 열차를 타다 보니까요, 이 뭐랄까, 자연스럽게 중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그 중국이라는 나라에서도 이 서쪽에 티벳이 위치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티벳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인도, 왼쪽으로는 인도가 있고 오른쪽으로는 중국이 있어요. 그래서 샌드위치와도 같은 거죠. 그래서 이 티벳이라는 나라가 인도와 중국 사이에 있지만 한편으로 더 큰 영향을 받았던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나라 때부터 명청시대, 그리고 그 이후에 영국과 러시아의 영향력,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세계 제2차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 이 티벳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역사와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역사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그러면서도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찡짱 열차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오랜 기간 티벳과 중국의 역사가 이어졌던 것처럼 지금 현재 이 티벳과 중국의 그런 관계를 지속적으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소중한 그런 기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요, 티벳의 역사 제대로 알기 두 번째 편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여기서 또 끊고 가겠습니다. 아는 코치였습니다.